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20분이에요. 다음 주 SOXL이 상승이 기대됩니다. 화성으로 여행 가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전량 매도하고 32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53%예요. 차이나 전기차 매도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저희 선택이 잘한 건지 1년 동안 비교해 보려고요. 그래서 32주는 팔지 않고 계속 관찰할 거예요. 어제 SOXL을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2100주 이상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SOXL이 마이너스 3% 내려가고 있어요. 차라리 오늘 많이 살 거라는 후회감이 조금은 듭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매수할 금액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매수할 생각이에요. 어제 사자마자 벌써 마이너스 5%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잘못해서 200주가량이 날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TC 2024와 인텔의 보조금 발표가 있는데요. 주가는 전고점 부분에서 쌍봉을 찍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상황을 보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비중을 좀 줄여볼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30에서 40% 정도 가까이 비중을 줄여보려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주가는 조정할 것 같아요. 해외 초 고수들이 매수 1순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순위는 SOXL이고요. 3순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래요. 매도 1순위 종목은 엔비디아였대요.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와 호재들이 있는데요. 3월 21일 목요일에는 금리 결정이 있어요. 금리 점도표는 생각보다 보수적일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아요. 21일 목요일날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표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 증시에 영향을 줄 많은 지표들이 발표돼요. 그러고 나서 3월 말까지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강한데요. 대선에 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에 100억 달러를 지원해주는 법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거래요. 이 또한 반도체에 훈풍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상승 영향에 미칠 이벤트는 GTC 2024가 있고요. 인텔 보조금 발표가 있어요. 반대로 증시에 영향을 나쁘게 줄 이벤트로는 금리 결정 후 점도표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는 GTC 2024의 엔비디아의 잭슨 황은 시장에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부터 SOXL은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 후반에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주 후반부터 조정을 받으면 조정의 기간은 좀 길어질 거예요. 아마도 4월 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정이 예상돼요. 트럼프가 바이든 딜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의 심리는 점점 쫓길 것 같아요. 미국 서민들이 불만 1위가 높은 금리래요. 그래서 바이든은 직간접적으로 파월에게 빨리 금리를 내려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반면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내림은 각오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자를 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를 내려도 해고가 될 거고요. 안 내려도 해고가 될 거예요. 아마도 파월 의장은 바이든 편에 쓸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지표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 11시 50분에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우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TV로 영상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성공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쳤어요. 화성으로 가는 길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고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번 발사 때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스타쉽은 대형 우주선으로 100명이나 수송할 수 있대요. 인류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와 미래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0.78% 상승을 했는데요.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는 121선이 지지선이 될 거예요. 중국 증권당국은 15일 주식시장 상장 절차와 상장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증시 부양책을 담은 4가지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기업 공개를 면밀히 조사하고 증권 범죄를 강하게 단속하며 상장사들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시에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비아디나 지리 등 전기차 기업에게 가급적 외제산 반도체를 자제하고 중국산을 쓰라고 비공식적으로 부탁했대요. 중국에서 반도체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기술도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없는 것처럼 반도체 기술 또한 서방을 따라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오면 미국은 더 멀리 도망가 있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TL이 배터리 수명이 8년으로 짧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니오와 손잡고 최대 수명을 1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래요. 요즘은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차를 한번 사면 거의 10년은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존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수명은 8년으로 생각보다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요. 무조건 8년 만에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배터리는 자동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이 15년으로 연장되면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은 없어져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요즘에 제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4,200만 원이고요. 오늘 코인들이 거의 하락해서 마이너스 10%예요.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을 2,100만 원어치 매수했고요. 시바이누는 대략 1,000만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도지코인은 570만 원, 비트토렌토는 500만 원 정도를 매수한 것 같아요. 코인은 변동성이 아주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려고요. 저는 업비트를 개설해서 직접적으로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조금은 두렵기도 한데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뎌 보려고요. 현재 시간 11시 10분인데요. SOXL은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전량 매수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